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들은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시세가 좋지 않게 발생이 되고 여기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고가를 낮춰가고 있고 그리고 저가도 여기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만들게 된 원인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자, 물론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 지금 주말인데요. 자, 보세요.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우 같은 경우에 0.86% 그리고 나스닥도 1.5%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주에 한국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직접적으로 시가 부분에서는 영향을 받겠지만 시가 이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디서 우리가 사전에 먼저 체크해 볼 수 있느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보세요.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증시가 여기 보세요. 자, S&P 500 1.3%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1.57%, 그쵸?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내렸습니다. 즉 원화 가치가 올랐어요. 이럴 수 있나요? 즉 한국 시장에 대한 위치는 지금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증시를 하락시키는데 지금 자꾸 10년물 채권에 대한 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을 자꾸 걸고 넘어져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 관련해서는 지금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에서 걱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려면 제가 한 가지 내용은 먼저 사전에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10년물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장이 빠지죠. 이 부분이 형성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어디에? 기준금리에. 그렇죠? 기준금리에 맞춰서 뭐 3%도 높아 10년물 채권 금리가, 이런 상황은요.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제로금리 수준에 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로금리 수준에 있을 때 10년물 채권 금리가 10년 동안 3% 이자를 주겠다, 이런 걸 미국 정부에서 보증할 수 있는 건데 지금보다 10년물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채권 발행이 계속 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부채를 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0년물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다른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국에 대한 이 부채 부담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부 부채는 갚는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대환해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자를 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자가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달러의 위상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꾸 뭐 중국을 견제하고 이러는 부분도 위안화를 뭐 기축통화급으로 이렇게 자꾸 올리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을 미국 측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파월이 금리 더 올 수도 있는데 금리를 뭐 지금 같은 경기가 유지돼서 물가를 누르기 위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도 있어.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뻥카에 가깝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파월의 재산이 뭐 한 1,000억 가까이 된다 그러던데, 뭐 그 바닥에서는 그게 뭐 많지 않은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파월 같은 사람이 지금 나이도 지긋합니다. 이 파월 몇 살이야? 보세요. 제롬 파월. 자, 보이시나요?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이 없나요? 아니에요. 지금 연준 의장이라는 것 자체가 뭘 해요? 뭘 합니까?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그쵸? 그래서 파월은 지금 한 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저께 파월, 인플레 너무 높아, 성장 둔화가 필요하다. 성장 둔화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높여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5.5%예요. 5.5%. 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경제 규모에서 5.5%라는 금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에 뭐 90년대 초반, 80년대 이럴 때 뭐 금리가 뭐 20%까지 갔네, 지금도 그렇게 갈 수 있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이거 불가능해요. 그때랑 지금이랑 경제 규모는 수십 배 차이 나는데 여기서 4배 더 올린다? 그때랑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공황으로 간다 그러면 파월은 최악의 연준 의장으로 남을 거예요. 집에서 이불킥 하겠죠.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뻥카를 많이 날리고 있다. 자,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안 올라야지 왜 오르나요? 시장 왜 빠지나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부분도요. 보세요. 기준금리 대비해서 앞으로는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걸 대비해서 10년물 금리가 계속 4%대, 3%대를 유지하고 있었다고요. 금리는 4.5, 5, 5.5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4%가 있었던 지가 사실상 2달이 채 안 돼요.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뛰기 시작한 게 그만큼
이 지금 낮게 평가되어 있었던 10년물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 단기금리, 2년 이하의 단기금리와 그리고 10년 이 장단기금리 차라 그러죠. 이게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낮았다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시장이 그 이후에 차후에 이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에는 할인 요인이 발생을 하고요. 이 할인 요인이 발생을 했을 때 주가가 낮아져야 정상인데 안 낮아지고 위에서 버티고 있었을 때는 한 방에 확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분할로 낮춰지고 있고 한국 시장은 그것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먼저 더 반영을 많이 해놓은 거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보세요. 자 여기 공매도가 그런 상황을 부추기고 있어요. 물론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유 이상의 필요 이상의 급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대차를 먼저 받아야 돼요. 대차를 먼저 받고 공매도를 칩니다. 공매도를 치는데 왜? 공매도는 나한테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대차를 받지 않고 공매도를 치면 그게 무차익 공매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무차익 공매도의 정황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데 뭐 그거를 우리가 증명해서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이 공매도 놈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차 거래를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주식 대여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증권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권 계좌를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동의서에 뭐 동의 막 체크하죠. 거기에 여기 주식 대여 서비스 신청 고객에 우리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을 여기 중개자를 통해서 중개자가 이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 미래에셋이나 키움증권이나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한테 차입을 해주는 겁니다. 뭐를? 주식을 빌려줘요. 주식을. 근데 만약에 대차를 해놓고 그러면 대여 수수료 이게 뭐예요? 주식을 빌려주니까 이자를 받죠. 이자를. 왜? 그것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그쵸? 이 수수료를 받고 대여 수수료를 일부 쉐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 안 돼요. 여기 되게 좋게 표현을 해놨어요. 주식 대여 서비스의 특징 보이시나요? 수익성. 주식 대여를 통한 연 0.01% 그리고 4% 내외의 수수료 수익이 가능. 근데 이게 보세요. 지금 금리보다 이게 높아질 수 없어요. 높아질 수 없다. 왜? 금리는 이 무위험 차익을 보는 건데 요거는 얘네들이 하고 손해볼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맞춰서 갈 수는 없어요. 물론 금리에 맞춰서 조금씩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 수수료 수입 자체가 이 금리 이상의 뭔가 효율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정도의 내가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은행 가셔서 예금 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 주식 대여 서비스를 내가 동의하지 않겠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각자 증권사에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다 해지를 해놓으세요. 다 해지를. 대여 서비스를 안 해줘야 여기 대차를 못 받습니다. 대차를. 기관 투자자들이 대차를 못 받아요. 아니 증권사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 한쪽에서 빌려주면 끝이지 여러 군데로 나눠서 빌려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다 이 개인들이 동의를 해놓은 그 주식을 가지고 증권사가 브로커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짓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동의를 안 해야 됩니다. 동의를. 이거 보세요. 자꾸 막 이렇게 여기 보세요. 상환 유형, 상환 청구, 대여 완료된 주식에 대해서 상환 청구 가능하다. 뭐 상환 완료 시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불러불러 이거 쭉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대여 수수료 산정 방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막 이 일자별로 지급이 됩니다. 근데 정말 이거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거는 배당 소득으로 잡히고 세금도 나와요. 그쵸? 이거 절대 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시세 차익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고 무엇보다 이거 해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해지하세요. 이거. 자, 우리의 주식으로 공매도를 친다. 그리고 그 중개자가 증권사다. 그쵸? 이거 미래에셋 증권 홈페이지입니다. 이거 홈페이지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무조건 해지를 해 놓으시고 지금 이 짓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짓을 계속하고 있으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이죠. 원전은 친환경입니다. 근데 이 친환경에서 뭘 해야 돼요?
정부 정책의 방향은 친환경이라는 이 대전제를 깔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게 왜 와요? 친환경, 즉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함이죠. 근데 자꾸 이 원전 이 가동률을 2011년 이후에 낮췄었던 게 후쿠시마 원전을 보면서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가지 위험이 있었어요. 원전은 진짜 탄소 배출이 제로예요. 제로인 친환경 에너지예요. 근데 이 친환경 에너지에서 뭐가 된다? 앞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전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한 가지 요소였었던 나쁜 요소였었던 이 위험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터지면 큰일 나니까. 터지면 다 죽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인데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이런 부분까지 해소가 됐다. SMR. 그게 SMR이에요. 소형 모듈 원자로. 그쵸?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과거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쵸? 2020년부터 21년까지 15배 올랐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뭐가 발생해요?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도 지금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호재거리에도 불구하고 그게 공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 매수 구간이기도 해요. 일단 대여를 막자. 그쵸? 대여를 막고 이거 다 개개인이 다 각자 해야 되는 겁니다. 대여 무조건 막고 그리고 매수 가격대를 찾자. 매수 가격대. 그쵸?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을 먼저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대여 서비스를 일단 막아야 된다. 대여 서비스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아놔야 공매도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공매도를 막은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높이자. 최대한의. 그쵸? 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원전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시간 투자를 하겠지만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해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가격 전략이다.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모든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가격을 앞세워 놓은 이유는요. 철저하게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 가격은 이 추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보유하지 않고 가격적인 부분을 계속 매일매일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효율을 높여야 돼요. 효율.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를 해놔야 시장이 좋아질 때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 강프로의 무료 공부방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세요. 오늘 제가 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올려놨죠. 그쵸? 내용을 미증시가 하락했을 때는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쭉 된다 그러면서 시장은 걱정할 게 없다. 이런 근거 때문에. 근데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효율을 높이려면 뭘 해야 돼요? 매매해야 되잖아요. 매매. 그럼 매매를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즉 공부방에서는 매일매일 보이시나요? 8시 50분, 8시 52분, 8시 55분. 그쵸? 이렇게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단기 전략이 나갑니다. 단기 매매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나가는데 오늘로 어저께죠. 금요일 날로 3일째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S&T 에너지 이 세 종목을 다 매수를 했을 경우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은 하루에 10% 이상입니다. 종목당으로 봤을 때는 S&T 에너지는 어저께 유일하게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시장이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는지는 알죠? 중동 불안. 그쵸? 이런 부분을 사전에 먼저 체크하는 게 뭐다? 신고가다. 신고가. 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자. S&T 에너지가 금요일 날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3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잡아냈는데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내용이 한번 필요하지만 JC현 시스템은 어저께 10월 19일 날 보이시죠? 언제 나갔다? 9시 4분. 장 시작하고 바로 그리고 이 내용도 장중에 15% 정도 급등을 보이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20% 가까이 거의 됩니다. 그리고 대성산업은 제가 본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세요. 대성산업 어떻게 됐다? 8시 54분에 주문이 나갔다. 주문이. 근데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를 간 건 아니에요. 상한가를 간 건 아니지만 자 보세요. 요날 10월 19일 날 보이시죠? 시가 3.5%, 장중에 상한가, 종가 26%. 그쵸? 자, 장중에 등락 폭이 무려 25%가 넘어갑니다. 이걸 언제 나갔다? 장 시작 전에. 플러스 JCN 시스템 상한가. 자, 이런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가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신고가 구조에 대해서.
신고가 구조에 대해서 내가 사전에 알지 못한다면요. 이런 종목을 절대 매수할 수 없다. 그러면 대성산업은 이날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사전에 알 수 있었을까? 자, 보세요. 지금 이쪽 에너지 쪽에 지금 제일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어딥니까? 흥구석유예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테마의 대장주입니다. 자, 흥구석유는 이미 8월 달에 신고가를 달성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급등세를 보였죠. 이때 뭐가 나왔어요? 이팔 전쟁. 그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쵸? 이러므로 인해서 에너지 쪽에 대한 중동 불안으로 확전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뭐가 나온다?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이런 걸 토대로 대성산업에 대해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단순히 당일 따라간다고 뭐 시세가 나오는 걸 다 확인하고 따라가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자, 내용 보세요. 8시 54분 보이시나요? 대성산업 매매 10월 19일 9시 4분 JC현 시스템 매매 상한가 장중의 상한가 종가 26% 기준이 되는 건 뭐다? 신고가 뭐의? 테마의 대장주에 이 종목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목만 보고 매매하는 게 테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부방에서 모두 다 짚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가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쵸? 그리고 장중에 내가 판단해서 진짜 막 몇 초 1분 안에 막 내가 판단해갖고 매매하는 것보다 자 5분이라도 내가 뭐를 매매를 할지 생각을 하는 것과 생각을 하지 않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올려보면 자 10월 18일 피델릭스 상한가 미래산업 장중에 급등 10% 이상 자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한다. 시장이 지난주에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계속해서 상한가 구간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건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신고가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 계속 확인합니다. 쭉 올라가면 극동 유화 에너지 쪽이죠. 뭐예요? 전쟁. 그쵸? 이걸로 인해서 제가 계속 전부터 체크를 해왔다는 거 볼 수 있고 SY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를 보입니다. 쭉 올려보면 한 가지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10월 12일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한번 보면 자 일진전기 장 시작 전에 계속 나가는 거 보이시죠? 10월 12일 보세요. 시가 0.4, 고가 7.9%, 종가 6.6%. 그쵸? 물론 하루에 막 6%, 7% 올라가면 굉장히 크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런 구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 이날 10월 19일 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장중에 8% 급등, 종가 7.8% 마감했습니다. 급락이 나왔죠. 자, 주식시장에서 고가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이거 절대 못 잡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한 가지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고가를 못 잡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한두 번 고가 잡을 수 있겠지. 운이 좋은 거예요. 내가 고가 잡을 수 있는데 운이 좋은 겁니다. 내가 저가 잡을 수 있는데 운이 좋은 겁니다. 얻어 걸린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한번 그냥 딱 걸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가 확인하고 신고가 다시 확인하고 매물 소화 과정 거쳐서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 상승 구간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고가를 놓치더라도 나는 이미 언제다? 시가 부분부터 13,610원에서 급락이 나온 날 매도를 해도 14,310원 즉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단기 보유 전략은 언제까지다? 2주 안에 내가 매도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 가격대를 잡는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확률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률이 기준이 되는 게 이 정도의 기준인 거예요. 자, 이 정도의 기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면요. 매매할 때 굉장히 어렵다. 자, 내가 고가를 잡지 못하더라도 내가 단기 보유를 했을 때 음봉을 보고 매도하는 즉 내리는 걸 확인하고 매도해도 내가 수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익과 단타를 병행해 갈 수 있어야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계속 다른 데서 조달을 해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계좌 내에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상황을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자 보세요. DIT 보이시나요? 8시 54분 10월 11일 DIT 내용 보겠습니다. DIT 보시면 자 보세요. 10월 11일 장 시작 전 1.8% 상승. 그쵸? 갭상승이 이 정도면 그냥 강보합 수준입니다. 갭상승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중 고가 얼마다? 24%, 종가 20%. 그 뒤에도 보세요. 14,700원, 800원에서 19,000원까지 수직 급등. 그 다음에 하락합니다. 음봉 확인하고 매매. 고가 못 잡으니까 고가 안 잡으면 되죠. 고가 왜 잡아요? 그쵸? 하락하고 하락이 몇 프로 있어요? 장중에 10% 하락하고 매매해도 난 여기서 잡으니까 몇 프로 수익이다? 40% 수익이다. 40%. 얼마 만에? 일주일 만에.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신고가 조정, 신고가 조정, 즉 매물 소화 과정을 신고가 이후에는 반드시 거치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회색 라인, 회색 라인. 여기 보면 여기 무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신고가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건 제가 너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공개하기가 사실 좀 그렇고, 그래도 제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언지를 드리고 있는 게 뭐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다. 자,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를 해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매수를 할 수 있는 스킬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매물소화 과정이 끝났으니까 이건 분봉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즉 공부방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시장과 관련된 내용까지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공매도 막자. 그렇죠? 공매도 막고,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각자 증권사에 전화해서 대여 서비스를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동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막아주세요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 이 내용입니다.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지금 매수해, 지금 저가예요. 저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공매도 막고 우리가 저가 공략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이 저가 추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가 추적에는 강프로의 공부방에서 진행을 한다. 그쵸? 그리고 이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신고가 이후에 매매가 나오는 법,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3, 상단의 전화번호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공유를 해드리고요. 최소한의 성입니다. 문자는. 그리고 자, 내가 장중에 단타 매매를 함께 병행하면서 신고가 이후에 매매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최소한의 성입니다. 최소한의 성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앞으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신고가를 거쳐가지 않고는 대시세 구간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잡을 수 있는지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